네, 이 작품은 굉장히 차분한 어조고 주지적, 문명 비판적이고 대립적 이미지가 쓰인다는 점에서 앞의 작품과 매우 유사한 점을 띱니다. 그러면서 새는 순수를, 포수는 폭력을 비슷하죠? 그러니까 비슷한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주제는 좀 다르죠. 그래서 뭐 이 글은 굳이 주제를 안 써도 되긴 해요. 왜요? 인간 문명에 대한 비판이잖아요.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 문명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때 나압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긴 하냐면 차가운 이미지를 갖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 납이라는 차가운 이미지와 여기에 새의 따스한 체온 뭐 이런 것들이 또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알겠죠? 뭐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현대시는 되겠네요. 현대시는 이번에 나와 있는 이 현대시 4강은 되게 두 작품 다 말하고자 하는 바가 좀 뚜렷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애매하지 않습니다. 좀. 그죠? 그래서 그 점에 주목해서 대립적인 이미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해 나가시고 공부해 나가시면 아마 크게 어려운 일은 없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시, 그 성탄제라는 작품은 조금 거기에다 특이하게도 뭐가 추가되어 있냐면 색채 대비 같은 거, 그죠? 색채 대비 같은 감각적 이미지들이 좀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게 좀 다른 점이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현대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그 다음에 또 그 고전시가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해야지. 57페이지. 예, 57페이지 가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단가 6장이라는 작품입니다. 단가 6장. 좀 길어요. 그죠? 좀 길지만 그래도 얘까지 해야 일단은 여러분 처음부터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다 공부해야지, 다 외워야지 하지 마세요. 머리 터져요. 나중에 복습하면서 까먹었던 거 다시 공부해보시고 다시 공부해보시고 하시면서 어느 정도 메꿔 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단가 6장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뭐에 대한 거부터 볼 거냐면 역시 3번 문제 보기부터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작품을 읽으실 때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자, 단가 6장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뭐냐? 귀향살이라는 작가의 삶과 삶의 성찰과 어떤 불안감, 그 다음에 어떤 답답함, 외로움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작품을 쓴 이신의는 정치적 격변기를 살아가면서 임진왜란 당시에 의병활동에 앞장섰으며 전란 이후에 문민간으로 덕망을 떨치기로 했다. 이 작품은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가 영창대군의 어머니인 임목대비를 폐지한, 자 이건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임목대비를 유폐하자는 의론을 제기하자 강직한 태도로 이에 반대하는 글을 올려 유배를 간 귀향지에서 창작한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기가 바른 소리 했다가 쫓겨난 유배지에 가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불안해하는 어떤 귀향살이의 노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는 화제의 상황, 정서 이런 거 좀 파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연물에 대한 관습적, 상징적 의미들이 나와요. 여기도 자연물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자연물들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시조예요. 연시조 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단가 6장에다가 몇 가지만 쓰고 시작해보죠. 먼저 연시조입니다. 연시조. 성격도 좀 쓰고 가보죠. 이 성격은 절의적, 의리를 지킨다, 지조와 절기를 지킨다는 뜻이에요. 유교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시조는 약간 유교적인 덕목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녹아있는 작품이구나 라는 걸 알고 접근하셔야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얘는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이게 주제인데요. 일종의 효제 충신. 그러니까 임금에게 충성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럴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럴 때. 자, 임금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 보통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정상이잖아요? 여기는 원망이 있어요. 원망이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한 지점이요. 원래 대부분의 왕에 대한 충성을 드러낼 때, 영군의 정 같은 걸 드러낼 때는 원망이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의 작품은 없는 게 특징인데 이 작품은 원망을 드러냅니다. 드러내요. 알겠죠? 이게 되게 큰 특징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 가보자. 1장. 자, 장부의 하올 사업 아는가 모르는가? 대장부가 할 사업을 아느냐 모르느냐? 의문형 종결음이고요. 효제 충신밖에 당연히 효제 충신이 뭐예요? 이 글의 주제입니다. 이거 4개예요. 효, 부모에 대한 효, 형제 우애, 길게 쓸 필요 없잖아. 그지? 충, 임금에 대한 충, 그 다음에 신, 이거는 친구 간의 우애, 믿음이란 뜻이에요.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 알아듣겠죠? 굳이 길게 쓰는 건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대장부에 할 만한 사업이 뭐밖에 없다. 효제충신밖에 하올 일이 또 있겠는가? 이건 무슨 법이요? 얘는 서리법이죠? 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 어즈버. 감탄사고요. 인도에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에 인간의 도리. 인간 도리에 해야 할 일이 다만 이것뿐인가 하노라 라는 뜻이요. 이것만 있는가 하노라. 자, 그래서 제 1장 같은 경우는 뭐에 대한 얘기냐? 장부의 도리로서의 효제충신 이고요.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유교적 가치관이죠. 유교적 가치관을 드러내요. 왠지 이것도 별거 없을 것 같죠? 생각보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자, 제2장. 남산의 만턴솔은 이때 남산은 대유법입니다. 대유법 파란색으로 하자. 파란색으로. 대유법입니다. 대유법. 이때 대유법이라는 건 뭐냐? 임금이 있는 한양 땅을 대표해요. 한양 땅을 대유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대유라는 건 하나를 통해서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때 남산은 남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양 전체를 의미합니다. 자, 그때 이 솔이라는 건 뭐냐? 자연물 나왔죠? 이때 솔은 충성스러운 충신들. 무슨 충신들? 유배당한 유배당한 충신들 어디로 갔단 말인가? 난 후에 이때 난이라는 건 임목 대비 폐위 사건 네 난리 후에
부근이 도끼 나리 그다지로 날래시고 날랠까? 왜? 내가 그 이후에 뭐 했다는 거예요? 부근 그러니까 도끼로 소를 베듯이 내가 뭐 했다? 충신들이 화를 입었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랬을 때 두어라 우로 곧 기쁘면 다시 볼까 하노라. 뭐를? 소나무를. 그러니까 어디로 간지 몰랐던 이 소나무가 그죠? 아무래도 도끼에 베어졌나 보죠. 그 난리 후에 도끼 날에 베인 이 소나무는 우로가 깊으면 다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때 유배당한 충신들이 우로가 깊으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양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로라는 건 뭘 의미하냐? 이때 우로 자연의 혜택인데 동그라미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소를 원래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존재. 이게 임금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임금이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죠? 그 베인 소나무가 다시 제자리에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됐죠? 보조 배터리죠. 자, 죄송합니다. 배터리가 곧 있으면 꺼질 것 같아가지고 불안해서. 자, 계속 가보죠. 자, 창박. 그래서 2장 정리해 보면, 이거는 이제 임금이 다시 불러주길 소망함. 자, 그 다음 3장. 자, 창밖에 새우, 가는 비가 오고, 뜰가에 제비. 이때 제비라는 거 좀 중요한데,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대상입니다.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이 대상. 제빈난이 적객. 이때 적객은 이제 귀양온 나그네라는 뜻으로 귀양살이하는 화자를 의미해요. 화자의 회포는 무슨 일로 끝이 없어. 내 마음속에 생각과 걱정은 끝이 없어. 저 제비 비비를 보고 한승여워 하노니. 그죠? 이게 무서워요. 유배 중인 화자와 대립되는 자유로운 제비의 모습이죠. 그래서 화자의 시름이 한숨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장 같은 경우는 유배 생활의 신세한탄을 하고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 적객에게 벗이 없어. 그죠? 이때 벗이 없다라는 건 무슨 처지예요? 귀양온 화자에게 외로운 처지죠? 내가 외로운 처지여서 공량의 제비로다. 빈 대들보의 제비로다. 이때 제비는 화자와 유사한 처지의 제비요. 외로운 처지를 나타냅니다. 자, 종이라는 말이 무슨 사설 하는지고. 자, 이건 이제 무슨 뜻이냐? 제비를 의인하여 끊임없이 시름을 풀어내는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비가 끊임없이 지저귀는 모습이 마치 나처럼 외로워가지고 끊임없이 시름을 풀어내는 모습과 같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곧 뭐냐면 감정이입의 대상이죠. 감정이입은 항상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첫 번째 제비는 아니에요? 두 번째 제비지?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즈번에 내 풀어낼 시름은 널로만 하노라. 이때 내가 풀어낼 시름은 너만큼이나 많구나. 이게 바로 제비와의 비교를 통해 유배지에서 느끼는 시름. 이때 시름이 바로 연군과 우국지정,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제4장 유배 생활의 외로움과 시름. 이때 시름은 우국지정, 연군 뭐 이런 거라고요. 자, 이제 5장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인간의 유정한 벗은, 그죠? 인정이 있는 벗은 명월밖에 또 있는가? 밝은 달밖에 또 있는가? 이때 명월이라는 건 유배객을, 그러니까 유배객을 온 사람을 위로해주는 존재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자연물이 솔 나왔고요. 제비1 나왔고, 제비2 나왔고, 이번에 명월까지 나왔네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자, 천리를 멀다 아녀 간데마다 따라오니. 이거는 이제 항상 함께 해주는 진정한 벗의 모습.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거죠. 반가운 옛벗이 다만 너인가 하노라. 이때 너도 동그라미 치지 말고 의인법이죠. 친구로 삼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 5장에 씨름, 이건 뭐 별거 없어요. 5장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시험에 씨름을 위로해주는 명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설월의 매화를 보러. 이때 설월의 매화, 그죠? 눈 속에 핀 매화이잖아요. 겨울에 핀 매화죠. 이 매화는 뭘 의미해요? 지조와 절개를 잃지 않는 화자 상징입니다. 자, 아무튼 그런 매화를 보려고 잔을 잡고 창을 여니 섞인 꽃 여윈 속에 섞인 꽃 여윈 속 여위였잖아요. 누가? 내가. 내가 여위였는데 이때 여위였다라는 건 뭐냐? 유배 생활로 피폐해진 화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잦은 것이 향기로다. 이때 향기는 변함없는 충절. 변함없는 충절이로다. 어주버 호접이 이때 호접 나비가 이때 나비는 자신의 충절을 몰라주는 임금입니다. 임금 상징. 이때 임금과 관련된 거는 크게 시어가 두 개죠. 지금 여기 나오는 호접하고 앞에 나왔던 소나무를 다시 만들 우로. 그죠? 그 정도가 있어요. 자, 근데 그 나비가 이 향기 알면 애끓일까 하노라. 이때 애끓일까 하노라. 매우 슬퍼할까 하노라. 이게 바로 원망의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아가 충정이고 그걸 알아주길 바라지만 한편으로 그걸 몰라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하고 있다? 원망하고 있다. 자, 그래서 마지막 6장. 6장 같은 경우는 자신의 충정을 알아주길 소망하고 있죠? 소망하고 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이 밑에가 좀 많이 남네요. 자, 이 밑에 정리해 봅시다. 일단 자연물에 부여한 관습적 상징적 의미입니다. 이건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솔. 그렇죠? 유배당한 화자의 처지를 상징하고요. 두 번째 뭐 매화 비슷한 거끼리 할까? 충절을 잃지 않는 아는 화자를 상징하고요. 세 번째 명월 진정한 벗 나를 위로해주고 나와 항상 함께하는 진정한 벗. 네 번째 호접 화자의 충절을 몰라주는 임금의 모습.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여기서 공부하셔야 되는 건 관습적 상징적 의미. 관습적 상징적 의미가 좀 자연물에 많이 반영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하자의 정서에 좀 주목하셔야 되고요. 정서. 연근의 정이 나오면서 동시에 원망의 정서가 나온다라는 것도 큰 특징이고, 세 번째 감정이입. 그죠? 제비가 있어요. 그죠?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다? 화자와 대비를 이루는 제비도 있죠? 그 두 가지, 제비가 두 개라는 거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대표적인 유배문학이야. 유배문학. 정철의 송미인곡처럼. 연군이 임이에요. 연군의 정이라, 연군의 군이 임금이고요. 연은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연군의 정이라는 건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 됐죠? 대충 어떤 포인트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지 느낌 오시죠? 여기서는 아무튼 원망이라는 키워드, 감정이입이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관습적 상징적 의미라는 키워드, 이 정도는 꼭 여러 가지 자연물들 나오고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아마 크게 어렵진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고생하셨어요.